안녕하세요. 마포청소년문화재직 관장 정진희입니다. 교육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양육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심겨준 가치관이 유의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무의미한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교육을 자녀와의 의사소통일 때 점검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양육자 자신의 가치관입니다. 아이들은 매일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하고 또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유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두 번째, 아이가 부모에게 협력할 때마다 피해를 입었다. 셋째,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아이에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넷째, 부모가 무의식 중에 아이를 방해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은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누구나 다소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일본에서 육아 스트레스가 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 MRI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엄마의 우울감이 높아지면 공감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저하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가 웃으면서 다가와도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아이가 울고 있으며 짜증나고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추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을 느끼는 감각이 중요한데 양육 스트레스가 너무 큰 나머지 공감 능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모의 자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사카 의과대학 간호학부의 사사키 아야코 교수의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육아 경험이 없는 남녀를 모집한 다음 그들이 영유아와 접촉하는 경험을 통해 부모다움이 강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과 MRI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실험에 참여한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 모두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육아에 관여하는 뇌 영역이 변화한다는 사실이 MRI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즉, 아이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하게 키워내는 감정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실제로 접촉하면서 일깨워지고 키워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부모다움은 언제든지 키울 수 있으므로 아이를 마음껏 안아주고 스킨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스킨십을 하면 내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옥시토신은 분만을 돕고 분만 후의 출혈 조절, 모유 분비 촉진 등에 크게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킨십은 물론이고 친한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애정을 주고받는 나와 상대방 모두 옥시토신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양육이 힘들고 불안했을 때야말로 스킨십이 중요한 때입니다. 옥시토신의 분비가 불안이나 공포를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되도록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빠나 엄마가 가만히 아이를 끌어안는 순간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포근한 마음을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이지만 효과가 아주 크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점검할 것은 불안입니다. 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불안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이 주체 없이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불안이 높은 부모의 경우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말을 하지 않는 아이의 속마음이 궁금해서 몰래 휴대폰을 보거나 일거일투족을 꼬치꼬치 캐무는 식으로 불안감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이 되는데요.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부모와 아이는 모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안감이 머릿속을 장악하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 먼저 마음을 알아봐야 합니다. 첫째로 기질적으로 불안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타고난 감각에 예민함이 있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의 환경적인 부분들, 사건들로 인해서 불안감을 더 잘 느끼는 경우입니다. 둘째로 현재 처한 상황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인데 맞벌이에 육아까지 혼자 처한 상황이라면 매우 불안하겠죠. 세 번째로 아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감이 밖으로 표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감이라는 감정 역시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단단한 땅을 딛고 아이들은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땅이 흔들린다면 지진이 난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불안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이 불안한 경우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일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내 자신이 자초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자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안함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말을 하며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여러분이 지나친 완벽주의다라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은 철저한 계약보다는 우연적인 사건들이 더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설령 생각이나 계획과는 다른 일이 펼쳐진다고 해도 그거는 다른 일뿐이지 실패는 아닙니다. 불안한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를 믿지 못하는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신뢰하지 못하면 아이도 어느새 스스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면 실수나 실패가 예상될 때는 전혀 도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잘하고 있는 점을 부각을 시켜주시고 인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노력하고 발전한 점을 찾아내서 그걸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말로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자신의 변화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질문들을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조용한 시간, 여유로운 시간에 차 한 잔 마시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 꼭 한 가지는 실천해 보시고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한번 적으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아시나요? 번아웃 증후군이란 불타오르듯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도가 쌓인 나머지 무기력증을 겪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번아웃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을 나누는 소통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공감이 어려운 것은 물론 감정을 올바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힘으로 제압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인생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힘입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되튀어오르는 인지 능력 혹은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력이 향상되듯이 회복 탄력성 역시 꾸준히 노력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이죠? 회복 탄력성 지수는 스스로의 감정과 충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조절력, 주변 사람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인 관계력,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습관인 긍정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서 아이와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엄마가 스스로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나를 인식하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와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여기에서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있는 거리두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이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무관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의 도움만 얹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를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긍정의 필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려움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배움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실패는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다 줍니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한 부정적인 필터를 버리고 긍정과 성장의 필터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나온 질문에 답해 보시면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필터가 어떤 것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와 소통하기에 앞서 점검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양육자의 가치관, 공감 능력, 스킨십, 불안, 회복 탄력성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꼭 5가지만 해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